과일에서만 신경을 썼을 때는 우리는 인산 공급량을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질소, 인산, 칼륨 다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인산에 제일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저희 지금 블루베리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블루베리 첫 번째 시간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시간이 이제 블루베리 양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굉장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두절미하고 시작을 할게요. 양분 요구도입니다. 그 왼쪽이 얘기하는 건 리무벌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블루베리 과일 쪽에 얼마나 많은 양분들이 지금 집적되어 있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톤의 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질소 같은 경우는 1톤의 과일 중에 한 0.64에서 0.91kg이 들어가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뭐 칼슘 같은 경우는 1톤 과일에 0.05에서 0.09kg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 맞춰가지고 양분을 공급하는 거는 조금 옳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테이크라는 개념을 봐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 질소라는 게 블루베리의 과일 쪽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과일 외의 기관, 뿌리, 뭐 잎, 줄기, 뭐 눈, 뭐 이런 쪽에 다 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포함한 양이 이제 업테이크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톤의 과일을 아주 건강한 상태로 수확하기 위해서 블루베리 수채에 공급되어져야 되는 질소의 총량은 5.03kg라는 거죠. 이 5kg 중에서 한 0.7kg, 0.8kg 정도의 질소만 과일로 가고, 5kg 중에서 0.7, 0.8을 뺀 한 4.2kg, 4.3kg 정도의 질소는 과일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는 이제 과일에 집적되는 비율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한번 평균 내볼게요. 과일 쪽에 집적되는 양을 평균 낸 걸 여기 정리했습니다. 질소 같은 게 0.78, 인산이 0.1, 칼륨이 0.84, 마그네슘이 0.05, 칼슘이 0.07kg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1톤의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1톤의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 블루베리 전체에 공급되어져야 되는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칼슘 양은 저희가 표에서 제시했잖아요. 그럼 이걸 나눠봅시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 질소 같은 경우는 15.5%.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한 질소 중에 한 15.5%는 과일로 갑니다. 나머지 85%는 과일 외에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85%를 85%는 그럼 과일 쪽으로 안 갔으니까 아깝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개념이에요. 블루베리 1톤을 수확할 때는 15%의 질소만 과일로 가더라도 과일들의 품질이 나쁘지 않고 좋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85%는 그 과일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반드시 가 있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하는 그런 숫자나 수치라기보다는 블루베리가 그런 식으로 질소는 과일 쪽으로 15%, 나머지 85%는 과일 외에 다른 기관으로 전류 이렇게 시킨다라는 블루베리의 그냥 생육 특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인산 같은 경우가 27.8%입니다. 사실 상당히 높은 숫자예요. 대부분의 작물에서 인산은 이렇게까지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7.8%는 100 중에 한 27.8 정도가 과일로 가고, 나머지 73 정도는 과일 외에 다른 기관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산 같은 경우는. 이 숫자는 사실 블루베리에서 놀라울 정도로 높은 거예요. 칼륨 같은 경우가 15.3%입니다. 칼륨이랑 인산이랑 비교해 봤을 때 대부분의 과일 같은 경우는 칼륨이 과일 쪽으로 가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인산에 비해서. 하지만 블루베리는 그게 정반대적으로 칼륨보다 인산이 과일 쪽으로 가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고요. 마그네슘이 5.4%, 칼슘은 5.4%의 반도 안 되는 2.4%입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칼슘의 요구도가 마그네슘의 요구도보다 높습니다. 대부분의 작물이 그러해요. 그러니까 과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제 칼륨을 제일 많이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소,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뭐 인이랑 마그네슘, 황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인, 마그네슘, 황은 작물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어쨌든 고정적으로 칼륨, 질소, 칼슘 요 순서는 이제 고정적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서를 고려했을 때 칼슘이 과일로 집적되는 양이 마그네슘을 떠나서 많이 먹어야 되는, 칼슘만큼 많이 공급되어야 되는 질소, 그리고 칼슘보다 많이 공급되는 칼륨에 비해서도 훨씬 더 과일 쪽으로 많이 못 간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슘이 질소나 칼륨에 비해 체내 이동성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물관으로만 이동하는 칼슘 같은 경우는 이동이 굉장히 어렵죠. 이동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칼슘 결핍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끝부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초의 세엽의 신엽의 이제 끝부분 가장자리 부분이라든가
과일의 이제 배꽃 부분이라든가 과일의 끝 부분이 이제 썩으면서 칼슘의 결핍 증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그거 자체가 칼슘이 이동성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질소나 칼륨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좋다 보니까 대부분의 결핍들이 이제 노엽에서 나타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칼슘은 이제 신엽에서 나타나거나 끝에서 나타나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칼슘이 과일 쪽으로 정말 안 가는구나. 정말 안 가니까, 정말 안 가는 이유는 칼슘이 느리기 때문이다. 칼슘이 느리기 때문이니 우리는 칼슘을 후기에 주는 게 아니라 초기에 많이 줘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놓는 것처럼 칼슘의 조기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칼슘이 과일 쪽으로 제일 못 가는 이유를 고려하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과일이랑 좀 다른 패턴인 거죠. 인산의 과일 집정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요 얘기는 그러면 블루베리가 진화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블루베리 과일 자체가 인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아니라 블루베리 과일이 인산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블루베리 과일이 다른 과일들보다 인산을 되게 좋아한대요. 좋아하는 거 더 줘야겠죠. 인산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높은 비율로 많이 줘야 한다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1등이랑 꼴찌 정도만 보고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죠. 1등 인산, 과일 쪽으로 정말 많이 가는 걸 보니 과일이 인산을 좋아하는구나. 블루베리 과일이 인산을 좋아하니까 인산을 많이 넣어줘야겠다. 꾸준하게 넣어줘야겠다. 라는 거 첫 번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칼슘이 꼴찌인 이유는, 여기서 꼴찌라는 것은 과일 쪽으로 전류된 양이 꼴찌라는 거죠. 전류된 비율이 꼴찌에서 우리가 착안해야 되는 점은 칼슘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체내에서 잘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과일 쪽으로 많이 못 간 거다. 못 갔으니 우리가 칼슘은 조금 이른 시기에 많이 넣어줘야 되는구나 정도를 착안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별 양분 요구도도 보도록 할게요. 이게 2년생 블루베리고요. 지금 2년생이랑 그 블루베리 합쳐서 요년생이라고 했습니다. 2년생 블루베리고요. 이게 이제 6년생 블루베리죠. 2년생 블루베리랑 6년생 블루베리의 뿌리, 그리고 우드 부분, 슈트 부분, 그리고 잎 부분, 그리고 과일 부분 이렇게 정해놓고선 목부, 뭐 가지, 잎, 과일 이렇게 정해놓고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로도 정리했습니다. 2년생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봐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퍼센트로 보도록 할게요. 2년생 같은 경우는 질소 중에 반이 뿌리랑 관부로 가 있습니다. 질소를 100 넣어준다고 했을 때 반 이상이 뿌리랑 관부에 집적되어 있고요. 과일 쪽으로 가 있는 건 2.6%밖에 안 돼요. 인산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뿌리랑 관부에 되게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과일 쪽에 2.7%가 있네요.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쪽에 39%, 잎 쪽에 30%, 과일 쪽에 7%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년생도 퍼센트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100% 기준으로 했을 때 뿌리 쪽에 가 있는 질소량이 조금 줄었네요. 그럼 나머지 질소들은 어디로 갔나 보니까 늘어났던 게 이제 줄기 쪽으로도 가고 잎 쪽으로도 가고 과일 쪽으로도 가는 걸로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정리해서 2년생과 6년생이 얼마나 많은 배수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양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그 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소 입장에서 봤을 땐 근권부가 2년생이 5.9kg에서 6년생이 16.3kg이라고 따지면은 2.8배 정도가 가는 거거든요. 2.8배. 마찬가지로 목부가 3.7배, 가지가 6.5배, 잎이 8.6배, 과일이 11.7배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질소는 과일 쪽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질소를 뿌리게 되면 잎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과일 쪽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닌 거죠. 연생이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히려 질소 같은 경우는 뿌리게 되면 과일 쪽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쪽에 제일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말씀드린 대로 잎 쪽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가지 쪽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과일 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4.5배 정도 상승했을 때 4.5배 이상인 항목들만 본 거예요. 인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년생과 6년생을 비교해보면 무려 4.4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4배가 어느 항목에서 증가했나 보니 근권, 목부, 가지, 잎, 과일에서 다 증가했는 제일 높은 부분으로 증가한 게 과일 부분입니다. 기억나시죠? 블루베리라는 과일 자체가, 블루베리라는 나무가 아니라 블루베리라는 과일 자체가 인산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우리 여기서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일 쪽에서 제일 높은 수치 23은 인산이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착과량이 늘어나고 수확량이 늘어나는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질소가 증가하고 칼륨이 증가하는 것보다 인산이 증가하는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걸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인산을 꾸준하게 많이 공급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칼륨 같은 경우는 질소랑 인산이 한 4년, 5년 경과하면서 4배 정도, 5배 정도 증가한 거랑 다르게 칼륨물이 13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수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착과량이 많아지고 수확량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칼륨의 공급량은 질소, 인산의 공급량보다 더 높은 비율로 공급시켜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이 13보다 높은 숫자들을 살펴봤을 때 제일 높게 유지가 되는 부분은 가지입니다. 블루베리가 수령이 증가하면서 가지가 잘 발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칼륨 공급량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겠군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질소, 인산, 칼륨 모두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인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싶어요. 인산의 23이라는 이 숫자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일이에요, 과일. 2년생 과일이랑 6년생 블루베리의 과일을 비교해 봤을 때 질소도 당연히 2년생보다는 6년생이 수확량이 더 많을 테니까 질소 공급량도 증가시켜야 되고 인산 공급량도 증가시켜야 되고 칼륨 공급량도 증가시켜야 하는데 과일에서만 신경을 썼을 때는 우리는 인산 공급량을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질소, 인산, 칼륨 다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인산에 제일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 나무 전체로 봤을 때는 칼륨을 제일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군요. 나무 전체에서는 칼륨이 제일 중요하고 과일 전체에서는 인산이 오히려 제일 중요하다. 보통 우리가 과일 얘기할 때도 칼륨 얘기했는데 반대였어요. 그죠? 그래서 또 넘어가서 이제 시기별 양분 공급량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시기별 양분 공급량도 사실 좀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제 두 번째 영상도 이렇게 이제 기간별 양분 요구도 그리고 양분 요구도 요 정도만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인산 굉장히 중요하고 칼슘도 조기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칼륨도 수령이 증가할수록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 까지 이제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